당신의 운동이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매일같이 운동하셨죠.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무릎이 먼저 아프고 허리가 먼저 망가지고 병원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의 운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졌고 관절과 연골은 이미 사용 기한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몸을 맡깁니다. 그 결과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7가지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몸을 살리는 안전한 대안 운동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남은 인생에서 병원 갈 일과 수술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운동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뱃살 뺀다는 착각. 윗몸 일으키기. 뱃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학교 체육 시간부터 군대 헬스장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 운동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운동이 복근보다 먼저 망가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는 반복해서 강하게 접힙니다. 이 동작이 계속되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밀려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연골도 두껍고 회복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미 디스크는 얇아져 있고 미세 손상이 쌓이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옵니다. 운동만 했는데 허리가 더 아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60대 이후엔 복근 운동이 아니라 디스크 압박 운동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 분, 허리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부터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뱃살은 이 운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허리 병원 갈 확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다음에서는 허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복근을 제대로 쓰는 가장 안전한 대안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운동. 척추를 살리는 가장 안전한 복근 운동법. 복근은 접는 근육이 아닙니다. 척추를 지켜내는 근육입니다. 60대 이후 복근 운동의 목적은 식스팩이 아닙니다. 허리를 버티게 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누워서 하는 복부 버티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눕습니다. 무릎은 세우고 허리는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게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 배를 툭 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그 느낌입니다. 숨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이 상태를 10초 유지하고 쉬고 다시 10초, 하루에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허리를 접지 않습니다. 디스크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재활병원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근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복근을 잘못 써서 허리가 망가진 겁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가 먼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배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운동은 힘들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내일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60대 이후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이 뻐근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 두 번째 최악의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목이 뻐근할 때 하는 최악의 습관. 목 돌리기. 목이 뻐근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대부분 목을 크게 돌립니다. 이 동작 60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목은 허리와 다릅니다. 관절이 작고 신경과 혈관이 아주 빽빽하게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뚝 소리 나면서 시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소리가 관절이 부딪히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문제는 목뼈 가장자리에 생긴 뼈가시골극입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크게 돌리면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목을 돌린 뒤 어지러워졌다. 귀가 멍해지고 이명이 생겼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닙니다. 경추신경과 혈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 팔이나 손 저림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목 돌리기 운동을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시원함은 10초, 후유증은 몇 달에서 몇 년 갑니다. 목이 뻐근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리는 운동이 아니라 풀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목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거북목과 뻐근함을 동시에 잡는 1분짜리 가장 안전한 대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운동. 거북목까지 해결하는 1분 목 스트레칭. 목은 돌리는 관절이 아니라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60대 이후 목 운동의 핵심은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은 병원 재활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어지럼증이나 신경 자극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습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지 말고 살짝 뒤로 당긴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 이중턱이 생기는 느낌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본 채 10초 유지합니다. 숨은 편안하게 쉬십시오. 다음은 고개를 돌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기만 합니다. 당기는 느낌이 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10초 유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왼쪽으로 기울여 10초 유지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중요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원을 그리듯 돌리지 않는다. 반동을 주지 않는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한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목 뒤가 먼저 편안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목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자세와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하체 운동. 하지만 60대 이후엔 무릎 연골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는 운동. 레그 프레스. 이 운동, 헬스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무릎에는 가장 가혹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로 무게를 미는 운동입니다. 겉보기에는 허리 부담도 없고 하체 근력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운동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한 무릎 굴곡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대퇴골과 경골 사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둘째, 연골의 직접적인 압박이 반복됩니다. 근육은 버텨도 연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닳기 시작하면 다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셋째, 통증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몸을 고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손상이 있어도 힘만 들지 아프진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옵니다.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찌릿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연골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 계단 내려올 때 통증 있는 분,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뻐근한 분, 이런 분들은 레그 프레스를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체 근력은 키웠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연골을 깎아먹은 셈입니다. 다음에서는 무릎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하체 힘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기르는 안전한 대안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운동. 무릎 부담 없이 하체 힘 2배로 기르는 법. 하체 운동의 목적은 무거운 중량이 아니라 내 몸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힘입니다. 60대 이후 하체 운동은 헬스장 기계보다 일상 동작과 같은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5초 동안 내려가고 잠깐 멈췄다가 5초 동안 천천히 올라옵니다. 손은 처음엔 의자나 책상을 가볍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무릎 굴곡이 60도 이내라 연골 압박이 최소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코어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근육을 키웁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을 한 환자에게도 가장 먼저 이 운동을 시킵니다. 그만큼 검증된 동작입니다. 하루 10번, 여력이 되면 15번. 이것만 꾸준히 해도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하체가 강한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체중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허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네 번째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허리에 좋다는 치명적인 오해. 거꾸리 운동. 허리 아플 때 거꾸리 하면 시원하다. 이 말 때문에 수술대까지 가는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꾸리 운동은 몸을 거꾸로 매달아 척추를 늘려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은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시원함은 치료 효과가 아니라 착각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압과 뇌압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약해진 디스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오히려 손상이 누적됩니다. 셋째, 허리에 힘을 주는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기계에 몸을 맡기는 운동은 스스로 허리를 지탱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거꾸리 하고 나서 어지러워졌어요. 허리는 잠깐 편했는데 다음날 더 아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 녹내장이나 안과 질환이 있는 분,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은 분, 이런 분들은 거꾸리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는 늘려서 낫는 게 아니라 찍혀서 낫는 구조입니다. 다음에서는 허리를 위험하게 거꾸로 매달지 않고도 의사들이 실제로 통증 있을 때 조용히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대안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운동. 의사들이 허리 아플 때 몰래 하는 스트레칭. 허리가 아플 때 필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안전한 이완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본인 허리가 불편할 때 하는 스트레칭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 무릎 가슴 끌어안기 스트레칭입니다. 단,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눕습니다. 두 다리를 한 번에 끌어안지 말고 한쪽 다리씩 진행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양손으로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프게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멈추십시오. 그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유지합니다. 숨은 절대 참지 말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리를 내린 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좌우 각각 3회면 충분합니다. 이 스트레칭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허리 디스크 압박을 줄여줍니다. 긴장된 요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신경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반동을 주지 않는다. 통증을 참고 하지 않는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세게 끌어안지 않는다. 허리는 참을수록 좋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조심할수록 오래갑니다. 이 스트레칭을 아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도 허리 컨디션이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옆구리 살 빼기라는 말에 속아 허리를 망가뜨리는 다섯 번째 최악의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옆구리 살 뺀다며 허리 망치는 운동.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이 운동으로 옆구리 살 빠졌다는 분 실제로 거의 못 봤습니다. 아령을 들고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 헬스장과 홈트 영상에서 아직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허리를 가장 빠르게 상하게 만드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리는 앞뒤로 움직이는 구조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좌우로 반복해서 꺾이는 동작에는 매우 약합니다. 특히 아령이라는 무게를 들고 옆으로 기울이면 요추 디스크의 비틀림 압력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지방은 이 동작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옆구리 살은 전신 체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국소 운동으로 선택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늘 같습니다. 옆구리 살은 그대로, 허리 통증은 증가,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이어짐. 병원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살 빼려고 했는데 허리부터 망가졌어요. 특히 허리 통증 병력이 있는 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 한쪽 허리가 더 자주 아픈 분, 이런 분들은 이 운동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안 빠지고 허리만 닳는 운동입니다. 다음에서는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복부와 옆구리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안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운동. 척추는 보호하고 옆구리 살만 자극하는 운동. 옆구리를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옆구리가 움직이지 않게 버티는 게 핵심입니다. 60대 이후 옆구리 운동의 핵심은 허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고정한 상태에서 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누워서 팔다리 교차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똑바로 눕습니다. 양팔은 천장을 향해 들고 무릎은 세운 상태로 시작합니다.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입니다.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서 10에서 15cm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를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왼팔과 오른쪽 다리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좌우 각각 5회씩 총 10회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척추를 전혀 꺾지 않습니다. 복부와 옆구리 근육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코어 안정성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옆구리는 접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버텨서 단단해지는 근육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배 주변이 탄탄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운동 효과 좋다며 도전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관절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여섯 번째 최악의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도가니 파괴의 지름길.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계단에서 숨이 차야 운동한 것 같고 땀이 나야 효과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심지어 계단을 뛰듯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행동이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는 체중의 5배에서 많게는 7배에 달하는 충격이 순간적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뛰어내리듯 내려오면 그 충격은 그대로 무릎 연골과 반월상 연골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연골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플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이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운동한다고 계단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린다. 내려갈 때 유독 아프고 올라갈 때는 괜찮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연골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특히 체중이 있는 분,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 예전에 무릎을 다친 적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계단 뛰기 운동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싫어합니다. 다음에서는 계단을 완전히 피하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보호하고 하체 근력과 심폐력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올바른 계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운동.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올바른 계단 운동법. 계단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계단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오르기만 운동으로 쓰고 내려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이 걸리는 순간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이나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할 때 천천히 한 칸씩 올라갑니다. 이때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발바닥 전체를 디디며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올라간 뒤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해 내려옵니다. 이것만 지켜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다면 반드시 잡으십시오. 무릎을 밀어내듯 펴지 말고 엉덩이 힘으로 몸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이 방법은 실제로 무릎 수술 환자 재활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무릎은 강하게 쓰는 관절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아끼는 관절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사용하면 하체 근력은 유지하면서도 연골 손상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을 넘어 도전처럼 여겨지는 활동,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가장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7번째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닌 만용. 마라톤. 완주했다는 사실이 건강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60대 이후 마라톤 완주는 의지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위험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심장은 단련보다 과부하를 먼저 받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심장 근육의 회복 속도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달리기는 부정맥, 심근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관절은 회복하지 못한 손상을 누적합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은 수만 번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완주 후 멀쩡해 보여도 몇 달 뒤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해냈다는 착각이 위험을 가립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의지로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땐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무릎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60대 이후 운동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능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도전은 멋있지만 몸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서는 마라톤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가장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최고의 대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운동. 심장에 무리 없이 심폐지구력 올리는 최고의 걷기. 숨이 차되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 이후 심폐운동의 정답은 빠른 걷기와 조절된 리듬입니다. 이른바 인터벌 걷기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3분간 평소보다 빠르게 걷습니다.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 이어서 2분간 천천히 걷습니다. 이걸 5번 반복 총 25에서 30분.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심장에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없습니다. 관절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장수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폐 운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 심장이 걱정되는 분, 오래 운동을 지속하고 싶은 분, 이 걷기 방법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숨이 찬다고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다음 날도 할 수 있어야 좋은 운동입니다. 왜 60대 이후 운동은 선별이 중요한가? 운동은 다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몸이 회복했습니다. 근육도 빠르게 붙었고 관절도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변화는 회복 속도입니다. 근육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연골과 디스크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닳기 시작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손상의 누적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던 통증이 이제는 계속 남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가 아니라 미세 손상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경고 신호의 둔감화입니다. 문제는 몸이 아픈데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 사이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시기의 운동 목적은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것입니다. 낙상을 막고 관절을 보호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동은 선택의 문제다. 하지 말아야 할 걸 먼저 걸러내는 것이다. 아무 운동이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 몸에도 맞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운동은 더 열심히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피해야 할 운동과 대한 운동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운동을 선별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먼저 고맙다고 반응할 겁니다. 92세 의사가 제안하는 60대 이후 운동 3원칙. 이 나이의 운동에는 정답보다 금기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65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어기지 않으면 병원 갈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1. 아프면 참고 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원래 아픈 거야.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통증은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 디스크의 구조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 중 찌릿한 통증, 다음 날까지 남는 통증, 특정 동작에서 반복되는 통증. 이건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멈추고 방법을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참고 한 운동은 나중에 병원에서 갖게 됩니다. 2. 반복보다 안정을 우선하십시오. 횟수보다 자세가 생명입니다. 젊을 때는 몇 개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몇 번 했는지보다 흔들리지 않았는지, 버티는 힘이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는 운동보다 버티는 운동이 좋고 빠른 동작보다 느린 동작이 좋습니다. 안정성이 무너지면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3. 땀보다 회복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다음 날 몸 상태가 성적표입니다. 운동을 잘했는지 알려주는 기준은 그날 땀이 아닙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관절이 더 편한지, 움직이기 쉬운지,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다음 날 더 뻐근하고 더 굳어 있다면 그 운동은 과한 운동입니다. 오늘 운동을 잘했는지는 내일 아침에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60대 이후 운동은 몸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운동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아프면 멈추고 안정적으로 하고 회복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운동은 수술을 부르는 원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루 20분, 평생 써먹는 안전 루틴. 운동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60대 이후 운동의 목표는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고 고장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시간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구성은 정확해야 합니다. 아침 5분. 관절을 깨우는 가동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굳어 있습니다. 이때 강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목표는 풀기가 아니라 깨우기입니다. 목턱 당기기 10초 3회. 어깨 으쓱 내리기 10회. 허리 누워서 무릎 한쪽씩 가슴 당기기 각 3회. 발목 앉아서 발목 천천히 돌리기 각 10회. 통증 없는 범위. 반동 없이 숨 멈추지 않기. 아침에 몸을 깨우면 하루의 관절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낮 15분. 관절을 보호하는 심폐 루틴. 이 시간의 목적은 숨이 차는 게 아니라 심장과 폐를 깨우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3분 빠르게 걷기. 숨은 차지만 대화 가능. 2분 천천히 걷기. 이걸 3번 반복 총 15분. 뛰지 않습니다. 경사 과도한 곳 피하기.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 심폐 운동의 기준은 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녁 5분. 몸을 잠재우는 회복 루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그날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 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운동의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허리, 무릎 한쪽씩 가슴 끌어안기 10초 3회. 목, 고개 좌우 기울이기 각 10초. 다리, 누워서 허벅지 뒤쪽 늘리기 각 10초. TV 보면서 가능. 잠들기 전 부담 없음. 회복을 해주는 사람이 다음 날 더 잘 움직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 정리. 하루 총 20분. 땀 안 나도 됩니다. 근육통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음 날 몸이 더 가벼워야 성공입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지켜도 병원에 갈 이유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당부. 92세 의사의 진심. 제가 92세까지 살아보니 운동을 잘한 사람과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다르더군요.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며 수많은 노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보다 운동을 현명하게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 발로 걷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 하면 먼저 망가지고 버티려 하면 오히려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의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동은 오늘을 위한 게 아니라 내일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다. 오늘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땀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그리고 5년 뒤에도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참을 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꿀 일입니다. 참고 한 운동은 나중에 병원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운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을 그만두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 선택이 10년 뒤에도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만듭니다. 운동은 몸을 시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과 평생 협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동을 바꾸고 그 운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오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